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여러분께서 전혀 짐작하시기 힘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부분은 저 자신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했고,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실제로 지금 그 한국 방송이나 아니면 그 한국 그 활자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방탄소년단이요, BTS 현상, 대단한 인기, 폭발,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찬가지냐, 아니면 뭐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냐. 왜냐하면 그 BTS의 경우는 영어가 조금씩 들어가긴 하지만 그 노래에 거의가 그 한국말이잖아요.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 수 있는가. 이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그 케이팝을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BTS에서 전해드리는 이 부분은 현재 정말 어디까지인가, 미국에서의 현상, 실제 인기, 그리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 왜 인기가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, 미국의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,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글쎄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. 왜냐하면 과거에 뭐 빅뱅도 있었고 싸이도 있었고 하니까는요. 또 하나 가장 그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면 K-팝의 BTS잖아요. 이 BTS의 미래는 무엇이어야지 되는가, 여기까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제가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 주변을 서울에서 온 그 친구를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스테이플 센터를 지나가면서 요즘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하도 홈리스 피플들이 텐트를 많이 치기 때문에 옆에 앉은 친구에게 여기도 홈리스 피플이 텐트를 쳤네. 그 시간이 더군다나 그때가 노동절이었었거든요.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홈리스 피플 텐트 같지는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이 그 스테이플 센터에서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BTS를 벌써 사람들이 준비하는 건가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. BTS 아미라고 부르고 있죠. 그 팬들을. 수요일에 첫 번째 공연이 있는데 목요일 공연이 있고 이제 오클랜드에서 공연이 있죠. 그런데 벌써부터 티켓을 갖지 못한 그런 그 팬들이 이제 마지막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그날의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ABC 텔레비전이 취재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러는 거예요. 오늘 공연도 아닌데 미리부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 BTS가 그야말로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록까지 내렸잖아요. 이번에 그 아이돌이 24시간 만에 뭐 그야말로 어느 정도로 올라갔고 하는 뭐 트윗이니 스스로의 기록을 스스로 깨는 그룹이 지금 BTS입니다. 미국에서요. 빌보드에서.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스페니쉬와 프렌치와 또 영어 이렇게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대단하게 조직됐었던 그 그룹을 빼고는 지금 그 2006년 이후에 영어가 아닌 이런 것으로 빌보드의 여러 가지 그 앨범의 그 앨범 그 200에서 탑 1이라든가 또 다른 그 넘버 100가 모였었죠. 잠시 뒤에 나오는데요. 제가 적어놨는데 빌보드 아티스트 100도 넘버 1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아주 수많은 기록들을 본인들이 깨고 다른 가수들 뭐 예를 들어 저스틴 비에버나 아니면 뭐 다른 그 트윗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트윗된 유명인 리트윗된 것이요. 이런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스테이플 센터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오클랜드에서는 9월 12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.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글즈 공연이 있는 날이네요. 10월 6일 뉴욕의 그 야구장에서 공연을 할 때까지 대단한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텍사스요.
텍사스의 폴트워스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컨벤션 센터에서도 캠프가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 지역의 경찰이 트위터에 올린 것도 제가 봤습니다. 이거 거기서 텐트 치면 안 되는데 텐트 쳐서 첫 번째는 경찰이 전부 그 텐트 친 사람들 이름도 적는데요. 아이디도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면은 두 번째에는 벌금을 $500까지 낼 수 있는데 그런데도 텐트를 치고 기다릴 것인가? 페니 그 BTS의 아미가 이런 것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ABC 텔레비전의 그 기자가 그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 스테이플 센터에서요. ABC의 그 본인도 잘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. 이 BTS를 마크 코타 그 러블이라는 그런 리포터가 보도하는 것. 그 BTS가 리트윗 아니죠. 트위터에 이 기자가 보도하는 것 자체를 올렸던데요. 뭐 나중에 춤도 조금 추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텐트까지 치고 하느냐 했더니 이 미리 그 리포터가 얘기를 해요. 이 BTS가 귀엽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노래 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직접 그 팬들에게 물어보니까 팬 가운데서 한 명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가야지만 쉽게 볼 수 있는 거. 미국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. 그리고 멕시코에서 온 소녀 팬도 있어요. 우리가 한국어는 모르지만 물론 한국어 배우는 그 팬들도 많지만 그러나 뭔가 와 닿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기자가 리포트를 하니까 ABC의 그 앵커, 남자 여자 두 명의 앵커인데 한 여성 앵커가 이렇게 눈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춤추는 것 있잖아요. 그렇게 본인도 흉내를 내고 또 뭐 남자 앵커도 흉내를 내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BTS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보도하는 매체가 당연히 뭐 빌보드고 또 음악 잡지인 그 롤링스톤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LA타임즈라든가 이렇게 뭐 케이팝을 포함해서 많은 그 연예를 다루는 곳에서는 당연히 뭐 자주 그 보도를 합니다. 빌보드의 그 앨범 차트 넘버 1에 올라와 있고 빌보드 아티스트의 100의 넘버 1에 2주일째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더군다나 그 이번 앨범에서는 시리즈로 하잖아요. Love Yourself, 뭐 Tear, Answer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었죠?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 인기가 있는 니키 미나즈와 함께 그 Answer에서 노래를 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. 이게 이제 영어도 아니고 넘버 원인 것은 2006년도에 일디보가 한 거 이외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. 스페니쉬, 이탈리안, 프렌치 플러스 영어. 일디보도 사실은 그렇게 기획된 거죠. 그 나라, 자신의 나라의 말로써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씩 할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앨범 자체를 멈출 수 없는 한국에서의 그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그 수출품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숫자 같은 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음반, 뭐 음원 판매가 미국에서 그 저스틴 그 팀버레이크 빼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였었죠. 그 아레타 프랭클린 장례식에서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을 부른 그 아리아나 그란데 이외에는 첫 주에 BTS의 이 같은 그 음원 판매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첫 번째가 Her였군요. 그 Love Yourself 그리고 Love Yourself 두 번째가 Tear 세 번째가 Answer인데 뭐 다 합쳐져 있잖아요. 유연한 싱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몬스터 랩 하는 그런 가수도 있고 뭐 등등 빌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BTS 스스로가 기록을 깼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
공연 티켓 팔린 것도요, 뭐 금방 뭐 몇 분 만에 다 매진됐다고 하잖아요. 엘튼 존이 미국에서 넘버 원이거든요. 그리고 넘버 투도 이제 그 영국 가수네요. 에드 쉬란. 그리고 넘버 3가 그 티켓 판매처에서의 넘버 3가 BTS입니다. 저스틴 팀벌레이크 넘버 10이거든요. 그 사이에 어디엔가 이제 다른 유명한 브루노 마스가 있고, 브루노 마스가 BTS 바로 뒤군요. 이 CNBC에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어떤 티켓 같은 경우는 한 장에 $3,850에 팔린 겁니다. 처음에 누군가가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되파는 거죠. 미국에서. 이 정도로 이제 BTS가 인기가 있는데 시카고도 가고 캐나다 가고 뭐 유럽에서도 공연도 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비싸잖아요. 물론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연 그 씰이 많은 곳에서 하고 뭐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BTS처럼 기회가 적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 계산에 따라서 BTS가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티켓이 비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그 America's Got Talent의 준결승이잖아요. 그때 이제 그 BTS가 나와서 아마 아이돌을 MBC 쇼에서 부르는가 봅니다. 이 정도로 미국 언론이 전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, 제가 지금은 BTS의 미국에서의 그 핫한 인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하태경 의원이 뭐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그 축구 대표팀들이 전부 이제 그 군복무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. 그것과 연관해서 연예인들 이런 뭐 등등 얘기를 했다가 이제 BTS에 사과한 이런 내용까지 빌보드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.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이 음악 잡지가 아니고 사람들 그 모양, 얼굴, 뭐 화장품, 패션을 다루는 그 얼루어라는 이 잡지에서도 자주 다뤄요. 왜냐하면 BTS가 보기에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. 놀라운, 어메이징한 그런 그 헤어스타일, 염색, 이 방탄보이스다. 이 방탄보이스라는 말 자체도 이제 의미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멤버 7명, 한 명 한 명의 헤어스타일을 V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험적이다. 그리고 이제 그 정국 같은 경우는 펀하다. 과일과 같은 염색이다. 그 과일이 미국이 이제 그 과일 드래곤 프루트이라고 있거든요. 그 빨간 그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. 요즘엔 뭐 없는 게 없으니까요. 파인애플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뭐 파인애플의 딱딱함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 껍질이요. 그런데 이제 그게 빨간색인 거죠. 속은 하얗고 뭐 그런 것 등등 뭐 RM 같은 경우는 뭐 잿빛 헤어인데 뭐 CEO와 같다. 슈가 같은 경우는 블랙 체리 헤어다.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. 여기까지가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. 그러면 그 미국의 그 K-팝의 경우는 과연 K-팝이 이 미국 사람들, 미국을 서구를 점령할 수 있는가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. 그때가 이제 그 이미 강남스타일은 한 5년 정도 됐죠. 빅뱅이 이제 그렇게 되고 이 BTS가 그 빅뱅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들도 뭐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데 K-팝이 미국을 정복할 수 있는가? 이게 의문시 됐었던 때가 지난해 여름까지도 그랬었어요. 뭐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NPR이라는 공영방송이 K-팝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. 공장에서 찍어낸 것과 같은 그런 그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BTS는 조금 그 다르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즈의 그 팝 평론가 존 카라메니카 이름이 그렇거든요. 카라메니카. 예, 맞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힙합 뮤직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람도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빌보드에
K-팝 그 컬럼니스트가 따로 있잖아요. 잽 벤자민이라는 이 잽 벤자민과 한 50분 정도 지난해에 K-팝이 그 미국을 점령할 수 있는가? 뭐 이런 그것을 쭉 다뤘고 이 잽 벤자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엔지니어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미 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미국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대 청소년이 없다면은 케이팝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열기가 굉장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도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아있긴 해요.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은 여러 지금까지의 그 NPR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과 같다, 기계적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K-팝과는 다르다는 그런 평가를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방탄소년단의 처음에 그 이름 자체가 사회적인 뭐 편견 그리고 어렵고 한국에서 10대 소년들이 소녀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 막아내고 방탄조끼 입은 것처럼 뭐 당당하게 뭐 자신들의 음악을 또 그 가치 같은 것을 지키겠다. 그리고는 이제 이게 5년 넘어가면서 그 너머까지 가겠다. 미래까지 가겠다 하면서 특히 이 방탄소년단이 가사가 사실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뭐 기승전결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국말 단어로도 써주고 있거든요. 사랑하면은 love가 있는데도 쉽게 쓸 수 있는데도 다시 사랑이라고 쓰고 people이 있는데도 사람이라고 또 써주고 wind 바람으로 써주고 이제 롤링스톤스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물론 당연히 그 한국의 케이팝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그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졌고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구분하기가 힘들다. 이 BTS도 마찬가지예요. BTS의 그 화장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미국에서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 뭐 영국 가수 뭐 이런 가수들 뭐 화장하고 하잖아요.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보이그룹 하면은 마초 뭐 이런 것을 상상하기도 쉽고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많이 해왔는데 이 BTS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. 두 명이 예술학교를 다녔고 두 명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래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본인들이 쓰고 이것을 이 BTS의 기획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의 남다른 그 총책임자가 이 그 BTS 멤버들에게 스스로의 감성을 집어넣도록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BTS가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미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헤르만 헤세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, 뭐 지와 사랑 이 BTS는 데미안의 뭐 싱클레어를 노래했지만 그 헤르만 헤세 가운데서의 문장도 그대로 노래에 넣었지만 피, 땀, 눈물이에요. 그 Blood, Sweat and Tears에 그랬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뭐 미국적인 것도 많고 미국의 작가들도 많고 하니까 헤르만 헤세를 이렇게 가수들이 10대 가수들이 그의 그 헤르만 헤세의 어떠한 그 작품 속에서 무언가를 따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크 러셀 같은 역시 그 미국의 케이팝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신중한 또 신비함 그 스타일 또 아주 좋은 PR 이것은 뭐 기획사의 PR이죠. 그리고 기획사가 다른 기획사와는 달리 그 노예제도 같은 것도 없고 노예 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미스테리어스한 그 스타 파워 같은 것, 신비한 스타 파워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. MBC 방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그 BTS도 조금 그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. 과도한 뮤직비디오.
댄스 촬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뭐 제시 로렌스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집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엘렌 디제네르스 같은 경우 올해와 지난해인가요? 두 번 인터뷰를 했잖아요. 공항에 올 때는 마치 그 비틀즈가 온 것과 같다.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번에 그 리뷰에서는 비틀즈와 같다고 표현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셀렙 믹스라고 블로그예요. 이 블로그를 쓰는 그 여성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서구 업계가 BTS를 끝내 받아들일까?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테이플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BTS 그 공연에 보면은 지금 구태여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피했겠지만 셀렙 믹스를 쓰는 이 블로거가 얘기하는 서구 업계가 BTS를 받아들일까 또 서구 팬들이 그것은 white people을 얘기를 합니다. BTS도 그 white people은 많지 않거든요. 팬이 거의가 에이시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멕시코에서 오는 그렇게 남미이거나 그렇습니다. 뭐 필리핀계, 중국계, 그 밖에 뭐 다른 그 에이시안계, 말레이시아, 뭐 이렇게 아니면 남미계이거든요. 그래서 서구 업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하얀색의 화이트 서구 업계라고 저는 이해가 됐고요. 그럴 것인가?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BTS가 여러 가지 정말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미니 앨범도 냈고 했는데 지난번에 미국 처음에 그 데뷔를 했었을 때가 그 아메리칸 그 뮤직 어워드에서 였었잖아요. 싱글 뭐 DNA 선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텔레비전 쇼에서 미국의 이 업계가 이 아티스트의 BTS를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의 아미, 관중, 열광하는 관중을 자주 보여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뒤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 2018년 올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이때 그 싱글 그 페이크 러브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아티스트 BTS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팬들을 보여주더라. 업계는 그렇다는 거예요. 팬들은 너무나 열광을 하지만 카메라는 BTS보다 팬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. 그래서 BTS를 진정한 아티스트로 본다기보다는 어떠한 현상으로 보는 미국의 이 업계의 그러한 그 타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물론 이제 그 차트에 많이 올랐지만 한국에서 이 BTS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이나 아니면 BTS를 홍보하시는 분들은 미국 그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BTS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. 미국에서 그 들어보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예전에 아주 그 인기 있었던 그 스페니쉬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스페니쉬는 멜로디도 그렇고 물론 그 영어와는 다르지만 쉽게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처음부터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는데 BTS 노래는 아무리 한국에서 BTS를 홍보하시는 분이나 책 쓰시는 분이 라디오를 점령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오버입니다. 라디오를 점령하지는 못했어요. 그게 이제 한국 팝이나 BTS가 나가야지 될 또 다른 것이기도 하고 빌보드 차트는 이미 나오고 콘서트에서는 솔드아웃 돼서 그야말로 그 스타라는 것이 되지만 어쨌든 이 그 셀렙 믹스의 블로거가 얘기하기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미국의 이 업계 자체가 영어로 되는 노래가 없어도 팬은 기꺼이 이 BTS 보이그룹에 다가가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의 리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리뷰를 보면은요. 7명의 매력적인 그 BTS가
스테이플 센터에서 정말 아주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공연을 했다. 이 BTS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주 그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BTS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가사까지는 나와요. 그런데 그 멜로디 자체를 아주 그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리뷰를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.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아마 본 리뷰나 기사 같은 것이 어쩌면 뭐 100개도 넘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것을 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중요한 대표적인 것은 제가 방송 올리고 나서 todayus.com에 다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.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그 리뷰를 한 그 전문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음악 전문 기자니까 BTS의 음악 자체를 스윙 플러스 R&B 플러스 클럽 뮤직 플러스 힙합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디한 뭐 감성 같은 것을 넣어서 아주 이제 그 정말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그 안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이제 그 BTS 멤버들이 하고 있다. 해서 공연장에서는요. 저는 공연 못 봤거든요. 이제 어디 공연장에 가면은 불빛 반짝반짝하는 것, 그 스틱을 $55에 팔았대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그 홍보인데 내가 BTS의 공연을 가면은 비싼 클럽에 나도 속한 거다. 뭐 여성들이 비싼 가방을 들면 나의 신분이 상승된다. 이런 것도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주 그 현재 사회의 추세다. 심미적인 뭐 이런 것에 취하는 트렌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. 어쨌든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라디오에 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LA타임스가 강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예전에 푸에르토리코 그 태생인 그 루이소 폰시가 노래한 뭐 한국에서도 유행하지 않았나요?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. 데스파시토 그때는 시작부터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가수 그 데디 양키와 같이 했고 나중에 이제 저스틴 비버가 조금 바꿔서 부르기도 했잖아요. 그런데 이 그 BTS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를 아직 점령하지 못해서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장악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.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에서 뭐 섹스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많이 말하지 않고 그에 비해서 안무, 의상, 핑크 헤어, 달콤한 발라드 이펙트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의상 자체도 굉장히 그 쇼 비즈니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한다라는 얘기, 그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뉴요커의 그 리뷰를 보면은 뉴요커도 뭐 오래전부터 이 BTS를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. 안무만으로도 보기에 충분하다. 이게 이제 뉴요커가 굉장히 그 시리어스한 잡지인데요.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그 K-팝 같은 경우는 남자 그룹도 12명까지도 정말 정밀하게 클럽 댄싱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이 BTS도 7명 전부 가장 나이 많은 멤버가 25인가요? 26인가요? 25인가요?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 뉴요커는 뉴 그 잭 스윙으로 그 많이 그 규정을 했습니다. 프로듀서 그 테디 릴리가 그야말로 그 뉴 잭 스윙의 그 킹이잖아요. 킹. 블랙 스트리트. 이제 블랙 스트리트도 예전 가수 같네요. 마이클 잭슨. 예, 그런 그 1980년대 80년대 뭐 90년대도 조금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R&B, 댄스, 팝. 그러나 BTS는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, 엔핑크보다는 그 전인 그 보이즈 투맨. 보이즈 투맨도 언제 그 목소리가 생각나네요. 자넷 잭슨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녀들의 반응이 I'm so sorry but
it's fake love라서 I'm so sorry 하는 잠깐 그 노래 가사에 들어가는 여길 따라 부를 때 보면은 소녀들의 그 반응이 대단하고 이 뉴요커 같은 경우는 BTS의 성공의 원인 같은 것을 치장, 화장, 피부, K-팝 다른 가수들 그 공장에서 찍어낸 것과 같은 다른 가수들과는 달리 unusual하게 노래들도 직접 만든다. 그래서 그 가사에 데미안의 그 싱클레어가 환상의 세계에서 뭐 이런 뭐 독백하고 하는 것을 찾았다. 그게 바로 박물관에서 이렇게 책도 들고 있고 그림 앞에 가 있고 하는 그 비디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트윗으로는 기네스북에 그 기록이 될 그런 정도다 하면서 더군다나 BTS가 그 이 멤버들이 팬들에게 굉장히 그 공손하고 인사 깊숙이 하고 미국의 팝 스타들과는 달리 막 그 미국의 팝 스타들이 허장성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다. 그리고 뭐 누구와 함께 그 만들고 싶은가 이번에 같이 만들었지만 그럴 때 누구와 함께라도 영광이겠다. 이 정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요. 뭐 그런 것들 자체도 전부 그 인기를 더해주는 어떠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저는 이 매체 그 박스가 분석한 것이 상당히 그 마음에 듭니다. 이 사람이 뭐 한국 사람도 아닌데 아자 로마노라는 사람이 미국의 여러 그 전문가들을 미국이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K-팝 한 주일인가 뭐 이런 그 제목이 있잖아요. 조시하고 스테파니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쭉 인터뷰를 해서 BTS가 왜 성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그 분석을 했습니다. K-팝을 바꿨다는 건데 우선은 감성, 진정성, 그리고 아미 팬이 들어가죠. 거기에 이제 기획사의 또 그 대단한 뭐 예전에 그 박진영 씨 그곳에서 그 작곡가, 수석 작곡가를 했던 방시혁 씨가 이제 저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인터뷰들도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. 그게 다 기획사가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그 롤링스톤스가 K-팝의 10그룹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2013년도에 BTS가 나왔으니까 그 직전이었잖아요. 강남 스타일 한참 연습하고 있었을 때겠네요. 한 3년 정도 연습하고 나왔으니까 강남 스타일이 나오기 2개월 전에 그때는 빅뱅의 시대였습니다. 소녀시대의 시대였어요. 그러다가 이제 BTS가 나왔는데 BTS가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K-팝의 스튜디오 문화가 변했고 나쁜 게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한국에서의 남성다움에 대한 묘사가 변했고 BTS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겠죠. 그리고 BTS가 팬과 직접적으로 딱 연결하는 이것도 이제 미국에 와서 착 들 수 있는 성공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BTS가 업계 내부인의 작품이다. 이 방시혁 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. 새로운 영웅을 창조하고 싶었는데 K-팝이라는 게 원래는 1992년도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요. 그때가 언제예요? 아주 본인을 환상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서태지와 아이들. 제목도 잊었어요. 이제 타이틀도. 서태지와 아이들 맞던가요? 네.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 음악 스타일 또 이제 어떠한 패션 등등 한참 수십 년 동안 검열이 있고 난 뒤에 한국에서의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뮤직 그 파워 스튜디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최근에도 그런 이제 젊은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방시혁 씨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의 스튜디오를 원했다는 거예요. 이 이제 박진영 씨와 함께 하다가 나와서 자신의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이 방시혁 씨 그 가족들이 굉장히 예술적이잖아요. 여러 사촌들도 그렇고 시스터도 그렇고 보석 디자인을 하고 있고 등등. 그래서 본인도
종 맞은 것처럼 작곡했잖아요. 방시혁 씨가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아이디어를 이 BTS와 함께 퍼스널리티, BTS의 퍼스널리티도 같이 넣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가수들을 솔직한 음악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수들이 노랫말도 쓰고 또 노래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쫙 이렇게 모집을 해서 방탄소년들을 직접 계속 데뷔를 하기 전부터 청중이 자신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싹 프로페셔널로 바꾸기도 했지만 지금도 직접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요즘 청년에게 영웅은 무엇인가를 같이 연구를 했더니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,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. 노예 계약서 같은 것 없고 통행금지 7명 이 가수들에게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도 없고 가사 같은 것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은요, 인터뷰할 때도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뒤로 빠져주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. 자기 소개할 때도. 뭐 이게 이제 코미디언 프로그램에 나오건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건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BTS의 성공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랫말이 굉장히 건전하다는 거죠. 현대의 10대 한국에서 어떻게 압박받고 사는데 이 압박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가.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관리했다는 것, 노예 계약이 없다는 것, 녹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, 또 마케팅이 굉장히 이 그룹의 경우는 중요한데 개인 싱글을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앨범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. 그리고 본인들이 힘들고 또 불안한 것. 이렇게 나가서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. 이런 것도 실제로 얘기를 한다는 이런 얘기요. 그러니까 이제 빅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연기가 되잖아요.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뮤지컬 스타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있고 또 리뷰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다 마케팅인데 이 BTS를 방탄소년단을 빌보드부터 롤링스톤스부터 뉴욕타임즈, LA타임즈 뭐 심지어는 K-팝을 처음에 굉장히 좀 공장 같다라고 봤던 NPR까지 리뷰를 굉장히 잘해주거든요. 이것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.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잖아요. 방시혁 씨가 하는 BTS가 속해 있는 뭔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잘하는 거죠. 아주 잘하는 거죠. 그리고 플러스 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사가 이제 본인들이 뭐 번역을 하고 하잖아요.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를 고백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는 것. 그런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VOX예요. 사실은 빅뱅이 이전에 있었다. 빅뱅의 피크였을 때나 지금 BTS였을 때 새롭지는 않은데 빅뱅을 모르는 세대에게는 BTS가 새로울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BTS가 이 정도로 인기인 것은 팬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 팬들의 충성, 로열티를 가질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방시혁 씨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? 지도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일단 리뷰를 받아야지 아니까요. 그 팬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또 가수 개개인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7명이나 되니까 다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. 그래서
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정말 그 리뷰 중에 리뷰를 쭉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만약에 이 그 BTS나 K-팝이 white 팬까지 점령하고 싶다면 그게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라디오까지 점령하고 싶다면,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제 느낌에는요.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. 방시혁씨나 BTS나 지금 스테디움에서 스테이플 센터 이런 데서 꽉 다 채우고 티켓이 몇 분 만에 팔리고 그게 몇 배가 돼서 가격이 두 번째로 팔리고 하는데, 정말로 중요한 것은 뮤지션으로서는 뮤직홀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. 제가 이 그 BTS의 공연을 보니까 그 어떤 그 비디오 찍은 것을 보니까 어떤 그 비디오에 바로 1988년도에 레오날드 코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른 바로 그 뉴욕의 홀, 그것이 이렇게 연상이 됐거든요. 1층, 2층으로 돼서 코러스들이 1층, 2층에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됐는데, 이 BTS가 더 많이 모든 것을 개발을 해서 뮤직홀에서, 큰 뮤직홀에서, 영국의 뮤직홀이 됐던 미국의 뮤직홀이 됐던 이렇게 라디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할 때 정말로 그때야말로 완벽한,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큰 성공을 했겠다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BTS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미국에서 보는 한국.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는 또 대단한 미국 정치의 얘기들, 북한 이슈도 당연히 나오겠죠.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속 뉴스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. 여기서 마치죠. 미국에서 보는 한국, 강혜신이었습니다.